다시 거실에서 안으로 들어서자 방 두 개가 마주 보고 있었다. 작은 방과 큰 방이. 직감적으로 이곳이 자신이 머물 장소란 것을 알았는지 서둘렀다. 노란색 벽지로 마감된 작은 방은 성찬이 머무는 방보다 작았지만 충분히 서연의 옷방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었다. 작은 창문이 나 있어 환기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딱 안성맞춤이었다. 여기는 내 옷방 하면 되겠다. 그녀가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호들갑을 떨어도 성찬의 표정은 건넌마을 불구경하는 것처럼 시큰둥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거렸다. 다시 나와서 맞은편의 대망의 큰 방 서연이 잠을 자는 곳으로 들어왔다. 화이트 톤 벽지가 청량감을 주고 출입 가능한 문이 있었다. 설마? 발코니. 반투명의 유리문을 열고 나와 발코니를 살폈다. 화분을 키워도 되고 작은 테이블을 놓고 티타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 서연을 위한 안성맞춤의 설계 같았다. 한참을 발코니에서 즐기다가 큰 방으로 들어왔는데 세상에. 안방 화장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와. 개인 화장실. 거기에다가 비데. 충격 전율. 들어가 살폈다. 고급스러운 타일 바닥이 주인을 기다렸는지 물기 없이 바짝 말라 있었다. 욕조만 없을 뿐 그 안에서 샤워까지 다 할 수 있었다. 처음 입구 화장실을 보고 성찬과 같이 쓰는 찝찝함에 실망했었는데 완전 마음에 들어. 성찬 씨. 그는 보이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며 살펴도 밖으로 나와 거실에도 없고 주방에 있나. 알고 보니 다용도 실에서 기계를 만지고 있었다. 성찬 씨. 다 봤어요? 네, 당장 계약 가시죠. 평소와 다른 아주 업된 표정의 서연의 상태는. 릴렉스 왜 그래요? 전에는 안 할 것 같이 하더니. 오히려 집을 보고 난 후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서연이 성찬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릴 판이었다. 며칠 동안 전셋방 구한다고 고생했던 나날들이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토끼 눈을 뜨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아 성찬에게 물었다. 정말 계약하는 거죠? 봐서요. 선배가 허락을 해줄지. 그 사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발을 동동 굴리며. 안 돼. 지금 그 선배 아니 집주인이란 분 어디 있어요? 왜요? 미국에 있죠? 황당한 표정으로 성찬을 살피더니.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이번 주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괜한 걱정을 했다며 식은땀을 닦았다.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요?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서연의 말에 혀를 찼다. 저 28살이거든요. 저 23살이거든요. 별것 아닌 일로 투닥거렸다. 남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영락없이 오해했을 것이다. 신혼부부로. 저기 입주는요? 4일 뒤면 짐을 빼야 해서요. 시큰둥한 표정으로. 들어오면 되죠. 맞다.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큰돈이니까 어디 한 사람만 이름을 올리면 곤란하겠죠. 별첨해서 두 사람 공동명의로 올리죠. 이틀 후 본격적인 이사가 진행되었다. 서연의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다시 사각 박스에 넣어 조용히 한쪽에 쌓았다. 과거와 다르게 엄마와 친구의 도움을 애써 외면했다. 엄마 괜찮아, 나 이제 다 컸잖아, 이 정도 이사는 나 혼자서 옮길 수 있어. 웬일이냐? 이사할 때마다 길길이 날뛰던 내가. 정말이야, 이사 업체 불렀어. 이제 나도 편하게 이사해보려고. 알았으니까. 이번 달에 돈 좀 붙여라. 힘들다 엄마. 알았어. 영재는 공부 잘하고? 모르지, 남들 하는 거 다 시켜줘야 나중에 뒷소리를 안 듣지. 어휴. 들어가. 가족의 도움도 친구들의 도움도 결사 거부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남자와 동거하는 사실이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그날이 하늘로 승천하는 날이다.
이사 업체를 불러 짐을 옮기는 동안 성찬은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선배와 계약서를 쓰고 있었다. 부동산에 내놨었는데 용하네. 너 돈 못 구할 줄 알았는데. 선배는 미국에 언제까지 머물 작정이야? 모르겠다. 일단 시작한 공부는 마쳐야 하고 아내의 로망이 완성되는 날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 싶어. 멜로디 소리가 들리고 전화 통화를 하더니 급히 일어났다. 야, 급하다. 아버지가 부르셔. 다른 것은 전화로 얘기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차가 식기도 전에 나타나 계약서를 쓰고 훌쩍 떠나버렸다. 이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서연에게 전화를 했다. 네, 여보세요. 서연 씨, 계약서 작성했어요. 이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죠? 네, 등기부 확인하고 바로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계산했는데 웃돈을 요구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엘리베이터가 하필 고장나서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18층까지 올라오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이사 업체 직원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성찬의 귀에도 또박또박 들렸다. 급히 일어나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다. 짐도 어중간해서 사다리차도 부러지 않은 상태. 모두 수동으로 집을 옮겨야 했는데 왜 하필 이사 가는 날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에 들어가는지. 아파트 앞 서연의 이삿짐 절반이 현관에 놓여 있었다. 이미 이사 차량은 빠져나간 상태로 주변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살피며 기웃거렸다. 누구 이사 오나 봐. 그러게요. 짐을 봐서 독신 같은데. 여자 옷만 있는 거 맞죠? 그곳에 반장 아줌마로 보이는 사람과 경비원 아저씨 새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성찬이 계단을 올라왔다. 슛땀이. 어디 등산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올라와 보니 양쪽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아파트 입구에서 퍼질러 앉아있는 직원들과 거실에서 팔짱을 낀 채 눈에 쌍심지를 켠 서연이 노려보고 있었다. 저기요. 저랑 이야기 좀 합시다.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내려갔다. 다시 성찬이 들어와. 서연 씨, 짜장면 5개랑 곱빼기로 탕수육 오케이? 돈은요? 제가 낼게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럼 난 짬뽕. 성찬은 어이가 없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다 말고. 알았어요. 그리고 좀 친절하게 대해요. 사람과 척지어서 좋을 거 없어요. 그 말에 금세 표정이 바뀌더니 푸르퉁한 입술을 내밀었다. 몰라요. 전 용역비를 다 계산했다고요. 알아요. 더 이상 그녀의 성격을 건드렸다가는 성찬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자기 짐도 옮기지 않았는데 직원들과 서연의 많은 짐들을 옮기고 있었다. 대체 이 여자는 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